이것만큼은 제대로 알고 시작하셔야지만 됩니다. 1억 5천 이하의 벌금, 징역 2년까지도 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법입니다.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는 영역이에요. 안녕, 베리아또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선불로 결제해주세요. 베리아또 채널은 저의 노하우 그리고 일상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싶어서 만든 채널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그리고 구독, 관심 부탁드릴게요. 저는 직업이 정말 많아요. 지금의 베리아또를 만들게 된, 지금의 베리아또가 있을 수 있게 한 가장 밑바탕, 그것은 바로 블로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참 많은 루트가 생기고, 그리고 수익도 많이 생기고, 직업도 많이 생겼어요. 아이디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블로그입니다. 그리고 블로그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서 또 명예가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또 수익적인 부분도 무시 못하겠죠. 그렇게 블로그가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유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더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미처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시작했다가 낭패 보시는 일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싶은 부분은 표시 광고에 관련된 것이에요. 아무래도 이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제품 홍보하거나 일상을 홍보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블로그나 인스타나 유튜브를 계속 하다 보면은 또 이게 협찬도 많이 들어오고 광고 제안도 많이 들어올 거예요. 표시 광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까지 왔는데요. 아마 작년쯤에 뒷광고 사건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좀 규모가 제법 큰 유튜브들 채널이 막 닫히기도 하고, 또 유명한 인플루언서 분들이 뭐 사과문을 올리기도 하고 이런 적이 있었죠. 지금도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표시 광고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이 표시에 관련된 부분부터 먼저 정의를 살펴보자면, 표시는 제품에 적혀져 있는 제품에 표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사용 설명서가 될 수도 있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명, 그리고 몇 그램이 들어가 있는지, 제조 회사가 어딘지, 판매사가 어딘지 이런 부분들이 다 적혀져 있는 거 뒷면 보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요즘의 화장품들은 전 성분을 또 표시하게끔 되어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용기나 포장에 반드시 써놔야 되는 부분이 표시입니다. 그럼 광고는 무엇이냐? 이 표시에 관한 그것을 바탕으로 제2의 매체에다가 홍보하는 것이 바로 광고예요. 예전에는 뭐 신문 광고가 있었고, 요즘에 TV, CF에 나오는 것도 광고고, 그리고 인터넷에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광고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우리의 제품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광고입니다. 이런 표시 광고는 표시 광고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오버하거나 다르게 표현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런 예시가 있어요. 거짓 과장 광고. 또 두 번째는 소비자 기만. 여기에도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것과 타 제품과 비교하는 것. 네 번째는 비방하는 것. 타 제품을 비방하는 것 또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중에서 오늘 꼭 알아야 되는 것. 내가 있는 그 제품을 너무 지나치게 과장을 하거나 사실을 좀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표시광고법이에요. 제가 여기에서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베리아또가 내돈내산으로 피드를 올렸어요. 블로그에도 쓰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에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A라는 업체에서 너무나 고마워서 베리아또가 쓴 후기가 너무나 잘 쓰고 너무 고마워서 이거 좀 자랑하고 싶어 라고 해서 리그램하거나 이것을 퍼갔다면 이것은 광고가 될까요? 광고가 아닐까요? 소비자가 직접 자기 돈 주고 자기가 사서 후기 쓴 거잖아요.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밑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 이유와 함께 댓글을 남겨주신다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5분께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자, 5분 제가 추첨해서 어디다 올릴 거냐? 베리아또 채널에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딱 오늘부터 일주일 기간까지 제가 더보기에다가 남겨놓을게요. 첫 번째 영상이니만큼 이벤트도 준비했으니까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광고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추천 보증 등에 대한 심사 지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추천 보증 같은 경우에는 광고주, 그 회사가 아닌 제3자가 이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포함을 해서 인식될 수 있는 것들이 모두 여기 추천 보증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거는 꼭 문자만 포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텍스트만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상도 포함이 되고요. 사진도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 추천 보증입니다. 추천 보증은 실제로 본인의 경험이 바탕으로 되어 있어야지만 가능해요. 그리고 광고주들은 이 추천 보증인이 쓴 내용을 재구성, 각색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될 경우에 광고주에게 책임이 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자면 베리아또가 너무나 잘 쓴 거예요. 사진도 되게 예쁘게 찍은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저의 글과 저의 사진을 가지고 가셔서 그 업체에서 가지고 가셔서 조금 다른 내용으로 각색을 하거나 아주 앞뒤 내용 다 자르고 딱 그 중요한 내용만 봐서 그 단어만 이렇게 쓰게 가지고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그런 일반 블로거, 인플루언서, 그냥 일반인들 또한 이제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대해서 표기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경제적 이해관계가 어디까지인가 라고 했을 때 쉽게 설명을 드리면 돈을 받고 이 포스팅을 쓴 경우, 이 돈을 받고 인스타에 올린 경우 당연히 쓰는 게 맞죠. 또 두 번째로 무상으로 제품을 받았을 경우 이것 또한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상으로 내가 만약에 줬다가 다시 회수해가는 경우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 몇 번 있었거든요. 좀 고가 제품, 고가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사용을 제가 하고 그리고 후기를 쓴 다음에 또 그 기간이 지나면 회수해가는 그런 회수형 이벤트도 있어요. 그런 회수형 서비스도 있는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 무상으로 대여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무상 대여 같은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기를 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뭐 저에게만 여러분들에게 일정 누군가에게 할인가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해놓고 피드를 올리는 것, 이것 또한 페이백을 해주는 것, 요거 또한 우리가 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꼭 금전적인 현금을 받아서 이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요게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이게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요. 수익을 배분받는 경우, 뭐 예를 들면 공동구매 같은 게 있겠죠. 내가 이것을 뭐 홍보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일정 수입이 생겼을 때 그 수입의 몇 프로를 내가 가져가는 거, 이거 수익 배분이잖아요. 이것 또한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를 하셔야 되시고요. 또 다음은 동업하는 경우, 브랜드랑 동업하는 경우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모레퍼시픽 스토어를 제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에 다 광고 표시를 하고 경제적 이해관계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진짜 이것이 중요한데요. 이건 무엇이냐면 그 회사 직원들을 올렸을 경우에도 반드시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건 몰랐죠? 정말 직원들까지도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된다고? 뭐 공동구매라는 거 다 광고인 거 알고 있잖아
라고 하더라도 왜 이것을 표기를 해야 되느냐? 무조건 이것의 정답은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그래요. 상업적인 이 광고이다, 상업적인 내 포스팅이고 내 후기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꼭 반드시 표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 이해관계는 표시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이 표시를 어디에다가 하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 표시입니다. 어디에다가 표시할 것인지. 두 번째, 표현의 방식인데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이게 광고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게끔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용이에요. 명확히 하셔야 된다라는 것.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사용하는 언어가 좀 동일해야 된다라는 것도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를 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 이때까지는 그냥 뭐 알고도 넘어가고 몰라서 못했었던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조금 법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이게 위반 시에 제재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이 표시 광고 이 법률 제7조에 보게 되면 시정조치와 해당 광고에 대한 중지. 그런데 그래 뭐 이것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이게 과징금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매출의 2%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어요. 이게 조금 더 하게 되면요, 1억 5천 이하의 벌금, 징역 2년까지도 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법입니다.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러면 제재 대상이 누구야? 하면 첫 번째는 사업자예요. 그리고 사업자의 이 패밀리들, 사업자와 함께하는 그 사업자 단체들까지 제재 대상이 되는데요. 나는 그냥 인플루언서고 나는 그냥 블로거야 라고, 나 그냥 인스타그래머야 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이 인플루언서나 개인 블로거, 유튜버, 뭐 인스타그래머들도 사업자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표시광고법 해당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제품을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는 반드시 잘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만 하더라도 살짝 무시무시하실 것 같은데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다 보면요, 뭐 인스타그램 DM이나 이메일 혹은 해당 내용에 관한 그 포스팅의 비밀 댓글로 이게 좀 약간 과장이 되었다, 거짓 광고 같다, 아니면 소비자 기만에 해당된다 등등 위반되는 내용이 이런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지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언젠가 나도 모르게 이런 쪽지나 DM이나 이메일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베리아또는 받아봤을까요? 네, 그럼요. 저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수정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다라는 서약서까지 써서 제출했어요. 이런 공문을 언젠가 갑자기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되시고요. 이게 위반 행위자들은 명단을 뭐 공개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N사 같은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을 검색 노출을 제하겠다라고도 선포했고요. 그리고 C사에서 파트너십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수익이 생기는 그런 영역들 있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부당한 아예 돈을 지급을 하지 않겠다라고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체 모니터링에서 시작이 되었었던 것이 이제 계도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용자들의 신고까지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신고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이제 블로그를 한번 볼게요.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뭐 제목에다가 광고다, 협찬이다 이렇게 쓰게 되면 뭐 검색 노출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문단의 첫 시작이나 맨 끝에다가 이 제품을 협찬 받았습니다. 혹은 이 제품을 통해서 이 제품을 홍보하느라고 제가
돈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는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맨 하단에다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 블로그를 참조해 보시면은 확인 가능하세요. 자, 그러면 유튜브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시작할 때 유튜브 자체 내에서 클릭을 해서 이 영상의 상단에 노출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거 말고도 영상 시작, 끝, 그리고 중간에 계속 주기적으로 뭐 협찬이다, 광고다 이런 표시를 계속 해주셔야 되시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영상 시작하는 그 저희 텍스트 부분 있잖아요. 제목과 그리고 더보기란에다가 써주시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스타그램이 조금 문제이긴 한데요. 인스타그램에서 피드 그 사진에다가 협찬이다, 광고다 이렇게 표시가 된 상태에서 피드를 올리는 거면 상관이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희가 더보기 내리기 바로 전, 내 닉네임에서 바로 시작하는 어떤 문장 처음에서 협찬이나 광고가 샵으로 해시태그를 달아서 넣어주셔야 돼요. 샵 광고, 샵 협찬 이렇게 해서 내용을 시작하셔야지만 됩니다.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샵 AD, 샵 땡스 투 뭐 이런 것들 있죠. 샵 뭐 기프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안 돼요. 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표시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표시를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이제 내가 인스타나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나를 조금 더 알리고 소통하면서 어찌됐던 우리가 계속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같은 거 하는 경우가 이걸로 인해서 좀 내 삶이 조금 더 풍족해지고 또 더 나아가서 경제적인 이익까지 생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반드시 이런 추천 보증에 관련된 것은 지켜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처음에 저도 이것까지 해야 되나 이러면 좀 사람들이 안 좋아하지 않을까? 내 이웃들이 싫어할 텐데 라고 생각했었던 것도 있는데요. 이제는 오히려 다른 제품도 소개를 해달라라고 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브랜드와 더 협업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이번 영상이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랑 같이 블로그도 잘 키워보고 그리고 인스타, 더 나아가서 유튜브와 그 외의 많은 영역까지 베리아또와 함께 키워나가 보자고요.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베리아또에 대해서 이거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게 있다면 댓글에다 남겨주세요. 이벤트 참여하는 거 잊지 마세요. 이벤트 당첨자는 곧 마감하고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빠이!